며느리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B급 며느리의 주인공 김진영이고요. 저는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저자 배윤민정입니다. 6살짜리한테 도련님이라고 안 했다고 혼났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지호야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까? 하며 노는데 갑자기 시고모가 버럭하시네요. 조선시대였음 네가 도련님들 다 업어 키워야 했다 하시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시댁 쪽 사람들한테는 도련님, 아가씨하고 불러야 하는데 왜 남자는 처가 쪽 사람들한테 처제, 처남하고 부르나요? 진짜 너무 답답한 게 만약에 남자들한테 이렇게 여자 쪽의 형제 자매에게 뭐 큰 마님이나 작은 마님 이렇게 부르라는 게 정해져 있었으면 저도 당장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여자들이 이 한국의 차별적인 가족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심지어 50년 전에도 신문의 독자투고로 아가씨 도련님 호칭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었던 자료가 있다고. 배우자의 식구를 존중해야 되는 의미를 호칭에 담았다면 왜 반대로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의 식구들을 존중하는 호칭이 안 담겨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여성들이 불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희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아버님, 어머님 쓰고 뭐 저는 배우자의 형 부부에게 아주버님, 형님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저는 님자라고 부르는데 왜 나한테 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이 문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 배우자 형의 뭐 부인 이런 분이나 다들 나이가 같거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굉장히 적은 케이스여서 좀 더 같은 세대끼리 말이 편하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어디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냐라는 반응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아, 이 얘기를 듣고 이미 암묵적으로 아랫사람이라고 상정이 되어 있구나. 사실 한국에서 여성이 써야 되는 호칭, 여성이 불려지는 호칭이 남편의 지위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어떻든 간에 맞아요. 남편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나를 재수씨라고 부르고 남편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를 형수라고 부르고. 저는 가족 호칭이 성차별과 연령차별이 지금 뒤섞여가지고 이런 공고한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윗 동서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끼리 자기가 더 나이가 많은데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인연을 끊었다거나 서로 주먹 다툼까지 갔다는 댓글들을 봤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무슨 사회적 에너지 낭비며 우리 짧은 인생에서 꼭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단순히 도련님이나 아가씨 같은 말을 다른 것의 대체어로 만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열 문화라든지 호칭에 녹아있는 이런 여성차별적인 문화들을 총체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한 차례 지나고 난 이후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어느 편지를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편지의 첫마디가 이제 제 이름에서 민정님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 자체보다 저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저한테 민정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뭔가 자신의 어떤 자리에서 움직이려는 의지, 이동해서 우리가 역할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아름답네요. 너무 부러워요. 저 너무 지지고 볶아가지고.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네가 나를 무시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대화라는 건 불가능해지잖아요. 이런 호칭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것들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호칭 문제는 그에 비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선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 목소리 내는 것도 네. 진짜 중요하지. 네. 계속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기죽지 마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작년에 결혼한 며느리입니다. 하루는 남편이 내일 김장하러 오라고 전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은 도움이 안 되니 며느리만 참석하길 원하신다고요. 하지만 저도 직장에 다니는데 주말에 김장하면 언제 쉬나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는 김장 안 돕고 김치만 가져갈 거냐? 하시길래 안 가져간다 했더니 남편은 입도 아니냐! 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며느리는 꼭 김장을 도와야 하나요? 답은 아니요. 네, 아닙니다. 김치 진짜 뭔지 모르겠어, 김치. 가장 아마 결정적으로 폭발한 계기가 저희도 김치였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에서 노동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놀랬던 게 이렇게 노동을 안 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 시가에서 나한테 무슨 혜택을 베풀어 준다고 생각하는 며느리들이 있는 거죠. 막 명절에 됐을 때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들은 편하겠네.
라고 말할 때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분이 이런 생각을 어떤 것을 요구하고 노동을 시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무언가를 시킬 권리가 조금도 없고 나 역시 당신들한테 시킬 권리가 없고 누구한테도 강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좀 명백하게 이렇게 밝히고 싶어요. 그리고 감정이 강해요. 저는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잔소리가 많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남편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했더니 다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엄마 그만 좀 해. 그리고 아버님도 여보 좀 시끄러워 막 이러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저만 내가 이 정도 내 좋고 싫음도 표현할 수 없다면 정말 내 지위는 밑바닥이네 이런 걸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거죠. 사위는 백년 손님이고 며느리는 시가에서 어떤 일종의 아랫사람처럼 대우되는 것들 이 부분을 남편과 그 시대 가족들에게 저는 단단히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표현이 왜 이렇게 열받고 슬픈지요. 매일 고생하면서 애 보는 엄마의 엄마가 친한 할머니가 아니라 바깥 할머니라니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아이한테 외할머니, 친할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 이름을 붙여서 알려줬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것에 너무 예민하대요. 정말 그런가요? 남자의 가족만 친가라고 부르고 여자의 그런 가족들을 외가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사실 누가 들어도 굉장히 차별적이고 문제이지 않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만약에 엄마가 그 언어가 거북하고 아이가 그런 식의 차별적인 문화를 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면 뭐 예민하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이에게 그런 단어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 엄마의 권리라고나 할까?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무언가 네가 너무 예민하다? 이런 식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호칭에 불과해라고 말한 사람한테 저는 항상 돌려주는 말은 그럼 그냥 호칭에 불과한데 내가 쓰기 싫던데 왜 이렇게 강요야? 이제 그때부터는 그 말 나오죠. 진짜 예민하네. 왜 너만 그러니?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으셨죠? 이런 활동하면서. 당연히 이제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지. 내가 안 불편한데 왜 내가 말하겠어? 이런. 다른 여자가 다 참아도 내 아내가 못 참으면 그냥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남편들이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객과의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럼 김진영 씨는 어떤 며느리를 원하세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아무도 저한테 혜준이가 어떤 아들로 컸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아무도 저한테 안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이 가정 내부 특히 시댁을 둘러싸서 벌어지는 문제가 여성들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표독스럽고 아들한테 집착이 강한 시어머니 그리고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버릇없는 며느리 이 대결 구도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 여성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한 거지만은 지금 이렇게 많은 호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정말 천천히 어쨌든 바뀌긴 바뀐다는 거? 바뀔 수 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고 본인의 문제 다루고 노출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도 손가락질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